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요즘 알속기 한다고 다들 바쁘시죠? 저도 지난주 알속기 한다고 영상을 한 주 쉬었는데요. 6월은 내도록 송이 만드는 것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알속기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립해서 샤인 재배에서 알속기 고민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결과지 아랫잎의 황화 증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오는 괜찮으신가요? 아랫잎 양분 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토양에 비료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토양에 비료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기 황화 증상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수세일 때입니다. 강수세는 신초가 강하고 빠르게 자란 경우를 말하는데요. 강수세로 자라게 되면 나무 내에서 이동성이 좋은 양분인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아랫잎에서 끝쪽의 어린 잎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양분이 빠져나간 결과 지금쯤 눈에 띄는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무기 양분의 토양 내 이동성과 수체 내 이동성입니다.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은 수체 내 이동성이 좋은 양분입니다. 참고로 칼슘과 붕소, 미락요소 등은 수체 내 이동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신초의 끝이나 과일에서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농가에서는 황화 증상이 나타나면 잎이 갑자기 누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갑자기 색깔이 확 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결과 이제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하이엽보다 상위의 어린 잎이 양분을 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뿌리로 들어오는 양은 한정적인데 신초가 빠르게 자라면 위쪽 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분을 땡기고 뿌리에서 들어오는 양이 부족한 경우 심지어 아랫잎의 양분까지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는 같은 상황인데 위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2배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의 형님 잎에서 빼내가는 것입니다. 신초 생장기 때 물 잘 주고 수세를 강하게 재배하시는 농가는 매번 이 시기에 하엽 황화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수세로 인한 하이엽 황화 증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신초 생장기 때 수분 조절로 강수세가 되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좋겠고, 이미 강수세로 자라서 개화기 무려 기부 옆에서 색이 좀 옅어진다는 것이 보일 때는 질산가리와 황산고토를 3, 4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이른 아침에 살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정도로 이미 황화 증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제거해 주시고 과원 내에 햇볕이 잘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꽃눈 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수세일 때인데요. 과습이나 토양 성질로 인해서 뿌리가 좋지 못하거나 뿌리가 얕은데 토양 수분이 너무 없어서 수분 흡수를 거의 못할 때 약수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수분 자체를 흡수하는 양이 적어서 하이엽에도 채워지지 못하고 양분 요구 강도가 강한 위쪽으로 양분이 먼저 땡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경우입니다. 토양이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는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겠고요. 과습으로 인한 경우는 비닐을 걷어서 공기가 좀 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 정도로 황화가 오기 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연면 살포가 먼저 필요하겠고, 이후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늘입니다. 심한 그늘이 되면 잎이 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상태가 좋도록 가지 배치를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이업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잎이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진짜 심각한 지하부, 지상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전년도에 나무 전체가 항아 증상이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뿌리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접목 부위가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접목 부위가 아예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건드렸는데 부러질 정도였는데 잎이 저만큼이나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접이 불량한 경우 양수분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황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 불량으로 전체가 황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2년 차에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또한 심각한 뿌리 장애가 있을 때에도 이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토양 양분 자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될 확률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토양 시비나 관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농사가 참 어렵고 재배 환경의 미묘한 차이로 인한 결과도 다릅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쪼록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